예타 면제가 확정되는 날 다 난리였죠, 사실. 아, 우리도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아냈구나. 예산을 그동안 가장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추를 제기한 것이 저희는 매우 잘못됐다. 국가가 균형 발전하는데 소외됐던 이 지역도 또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 인해서 국가는 결국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나눠 먹기를 했다는 거는 저희는 균형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역의 토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의 규모만 봤을 때도 앞으로 2년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예타 규모를 넘을 것 같고 1조 원이 아니라 1,000억 원, 100억 원도 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잖아요. 우리의 부담과 우리 후대의 부담 모두에게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굉장히 조심하고 한 푼의 세금도 아껴야 돼요. 최근 예타 면제, 즉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1999년에 처음 만들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한마디로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점검해 건전한 재정 관리를 가능케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예타를 면제하는 사업들이 생깁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선 광역별 30개 선도 프로젝트 중 21개를 예타 없이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이유로 총 24조 1,000억 원 수준의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선 우리 지역과 밀접한 경기도 포천의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발표된 후 정치권과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예타 면제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는 물론 그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출발은 1997년 후반이었습니다. 당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경험한 정부는 금융 위기의 치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나섰습니다. 그중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것이 바로 예타입니다. 그 핵심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과 중단 혹은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 좀 창의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거고요. 우리나라가 좀 토건국가라는 그런 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건국가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났지만 특정 지역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아무리 이상한 사업도.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좀 이상한 사업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의 창의적인 제도가 된 거죠. 국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온 예비타당성 조사. 그러나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예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형 사업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뭐 국가 안보나 그런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사업이라면은 이거는 뭐 경제성이 안 나와도 그 사업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 안보, 뭐 외교적인 조약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청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를 짓거나 그런 것도 예타 조사가 면제가 되고요.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예타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은 이 사업이 뭐 경제성이 있든 없든 안 하면 불법이니까 그런 사업들은 예타 조사 없이 하는 것이 면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껏 예타 면제 규모가 가장 컸던 정부는 4대강 건설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지난 2008년에서 2012년에 이르는 5년간 총 88건, 60조 3,109억 원의 규모였습니다. 그 다음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4년간 총 85건, 23조 6,199억 원 규모였습니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2005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3년간 총 10건, 1조 9,075억 원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사업들이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규모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는 약간 적은 수치인데 여기에 이번에 예타가 통과된 24조 원을 더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3년 정도 남았죠. 3년 동안에도 예타 면제를 더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명박 정부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규모만 봤을 때도 앞으로 2년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예타 규모를 넘을 것 같고 거기에 도시재생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넘어섰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좀 내린 결론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제한적인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면제는 더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격적인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 후 당연히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고, 반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예타 면제를 추진했던 포천, 수원시의 희비가 엇갈리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사실 예타 면제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 의료, 교통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옥점과 포천을 잇는 도봉산 포천선 사업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면제 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7호선 전철 연장은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옥정에서 포천 구간은 총 연장 19.3km에 사업비 1조 391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항상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혀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됐었다. 국가가 균형 발전하는데 물론 국가가 재정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조리 있게 제대로 써오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는 균형 발전을 시켜주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그 일을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연정하라! 연정하라!
사실 그동안 포천까지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해달라는 포천 시민들의 결의는 뜨거웠습니다. 지난 1월에도 포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 500명이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천 시민은 포천의 그 군사 지역 내에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살았는데 꼭 타당성 조사 없이 전철이 꼭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많았을 텐데 하루에 장사를 다 포기하고 상경을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왜 이렇게 모여지느냐. 이게 하나의 돌파구 찾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아니었나. 이게 절박함이거든요, 사실. 시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물론 포천시가 지역구인 김영우 국회의원 역시 당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이 정부의 수장이신 대통령께 우리 포천 시민이 바로 서울시 광장에 모여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러져도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도 다른 수도권 지역처럼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른 지역 발전과 국토 개발의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포천시의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은 경기 북부 지역의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면 대중교통으로 포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접근 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포천을 비수도권으로 여겨지게 만든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려면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경기도와 포천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면제가 확정되더라도 그 기재비였든 사업이었든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사업 적정성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갖고 사업비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다가 분석을 한 거를 가지고 그 경기도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예타가 면제됐기 때문에 뭐 기본 계획은 가능한 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대한 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하나만 갖고 포천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인프라가 우리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인근 도시하고 연계되는 이런 그 대중교통수단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고 적정한 이런 신도시 사업을 정책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고,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전념하다 보면 적정한 인구 약 35만 정도 되는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 다른 도시들은 서울을 봤을 때 위성 도시지만은 우리는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로 가는 게 저희 포천시가 앞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기반이다. 이 기반을 토대로 해서 미래로 가는 도시를 만들어 내고, 또 국민들이 염화하는 포천만은 유토피아적인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천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7호선 연장. 포천시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 신호탄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1조 원대 사업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터주기란 비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지적은 포천시 7호선 연장만이 아닌 모든 예타 면제 사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분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무시한 결정은 오히려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언제나 찬반 입장이 갈립니다. 이번 1월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 후에도 어김없이 상반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정치권의 입장은 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당은 예타 면제 결정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대부분 무책임한 인기 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권의 입장과는 달리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균형 발전과 예산 낭비라는 상반된 입장 속에서 해석되는 예타 면제. 시민단체가 예타 면제를 바라보는 입장은 예산 낭비라는 측면에 가깝습니다. 특히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더기로 면제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고발 검토라는 약간 좀 강경한 자세로 강경한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선례 그리고 예산을 그동안 가장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추를 제기한 것이 저희는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이 같은 잘못된 그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책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타 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경제성을 볼모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제 지역 경제 활력이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고 이 수도권과의 어떤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또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마치 지역에서는 뭐 통곡의 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시민단체들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예타 면제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된 선심성 토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역끼리 간에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면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안 심한 지역에는 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역별 한 건씩 물론 2건 선정한 지역에 3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나눠먹기를 했다는 거는 저희는 균형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역의 토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냐. 물론 예타 면제를 받은 지역에선 선심성 사업이라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포천의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포천 시민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거 아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균형 발전하는데 면제를 한 거지 시민을 보고 면제한 거 아니다. 이 도시가 반드시 소외돼서는 안 됐다. 그동안에 소외된 게 바로 국가 균형 발전 하고는 전면적으로 배치됐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조치로 대규모 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건설업 경기가 탄력을 받으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타 면제 대상 24조 1천억 원 가운데 연구개발 사업 3조 6천억 원을 빼면 85.1%인 20조 5천억 원 규모가 도로 등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가
우리 경제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이어집니다. 물론 건설이라는 게 일자리가 창출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비정규직 일용직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서 장비대를 하시는 장비분들, 그분들도 굉장히 큰 착취를 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토건산업 구조, 건설산업 구조를 봤을 때 건설을 통한 일자리는 굉장히 질이 낮은 일자리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에 재정 투입을 두고 문제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반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 투입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 한 23개 사업에 걸쳐서 한 24조 1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비가 한 18조 5천억 정도 제일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지방비가 2조 원, 그리고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이 한 2조 9천억, 또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한 6,500억 수준입니다. 사업별 분담 비율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9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평균으로 보면은 한 1조 9천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 금년도 정부 재정 규모가 한 470조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연간 1.9조 원 정도 수준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십조 원대 예타 면제 사업을 단순히 재정 규모 대비 비율이라는 잣대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재정 규모가 올해만 하더라도 470조 원이어서 1조 원, 4조 원만 하더라도 10%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1조 원이 아니라 1,000억 원, 100억 원도 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국가 재정 규모 대비 비율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작은 돈도 국민의 세금이만큼 소중히 쓰여야 되는 것은 명확하죠. 이번에 예타를 면제받은 23개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등 14조 8천억 원 규모의 16개의 사업은 예타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후 불과 2달여의 초고속 물밑 검토를 거쳐 면제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들 사업이 예타를 건너뛰고 신속히 추진되는 배경은 아직 정부밖에 모르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경제성이 있고, 그리고 또 경제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됐다라고 말하면은 이 예타에서는 부정적으로 됐는데 이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도 근거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타를 아예 면제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참고 자료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타 면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예타 면제를 능사로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예타를 강화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예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예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극복하자는 대안적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거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SOC라는 게 한 번 짓게 되면은 30년, 50년 동안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게 부족한 부분은 다 재정을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비싼 요금을 시민분들께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깐깐하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타가 현재 경제성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타 안에 지역 균형 발전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성 분석보다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현재 있는 지역 균형 발전에 가중치료만 주면 돼요.
이미 있는 것에 가중치를 주면은 그것이 뭐 충분히 해도 비록 경제성은 없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예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현재도 그런 구조입니다. 예타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간혹 이게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예타의 조사 기간을 조금 단축시켜주는 그런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아인슈타인이 인류에게 남긴 명언입니다. 우리는 멀게는 역사를 통해서, 가까이는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사회를 통해서 같은 일이 가져오는 비슷한 결과들을 만나왔습니다. 결코 같은 조건에서는 달라지지 않는 결과.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다른 결과가 생길 거라는 불합리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져온 긍정의 면과 무분별한 예타 면제가 가져온 부정의 면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선택지는 무엇인지 이미 그 답은 나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